인간의 마음이란 대체 뭘까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뒤에 배경이 보이시죠? 지금 저게 태평양 바다입니다. 제가 이 태평양 바다를 여러분들과 같이 느끼고 싶어서 스튜디오를 미국 캘리포니아 이 태평양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잠시 옮겨왔습니다. 이 상당히 멋있지 않으세요? 네.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저 바다에는 이 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표범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물개인가요? 어쨌든 간에. 오토라고 하는, 예, 그런 것도 있대요. 아이, 제가 참 발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 어쨌든 걔네들하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13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스튜디오에는 어떤 분이 와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연희동에서 온 이양입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윤양입니다. 윤양 혼자만 있다가 이양이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이 양들의 세상이군요. 그런데 이 스튜디오는 양들의 침묵이라서 참, 네. 침묵이 아니고 침묵이라서요. 네. 윤양 옆에는 어떤 분이 계시나요? 강남에서 온 앨리스라고 합니다. 네. 강남에서 온 앨리스. 앨리스는 이 방송 참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앨리스는 항상, 뭐지? 이러면서 방송을 참여하시니까. 예,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나요? 로맨 매뉴얼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사연을 갖고 왔습니다. 예,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꼭 로맨 매뉴얼이라든지 또 아이디얼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의 성향하고 다이어트 성공법하고 뭔가 관계가 있을까요?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연을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은 뭔가 나에게 적합한 나하고 잘 맞는 이 다이어트법이 있을 거야. 특히 내 마음과 부합하는 다이어트법 찾아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연 보낸 거 아닐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 읽지 말고 한 번 읽으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로맨 매뉴얼, 약간의 리얼리스트 기질로 살아오고 있는 이제 30을 코앞에 두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저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죠.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정말로 폭식과 절식의 반복이 10년째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패턴들이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우선 저의 패턴들을 말씀드리자면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정해진 식단대로 규칙적인 식사, 약간의 운동을 병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뭔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처럼 설레기도 하고 살이 빠지고 있다는 생각에 삶의 에너지가 나름 생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한 달을 가지 못해요. 한 달 뒤에는 어김없이 좋아하는 과자와 빵으로 미친 듯이 폭식을 합니다. 이른바 절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폭식은 더 심해집니다.
직전에 최저 몸무게를 찍었다면 예외 없이 가장 많은 몸무게를 찍을 때까지 먹습니다.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며 만사가 다 싫고 귀찮고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이런 요요를 반복하니 부어버리는 제 모습, 통제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직장 동료에게 들켜버린 것 같아 출근하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지요. 직장 생활, 대인 관계, 삶에 대한 생각, 뭔가를 하고 싶은 에너지,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식욕이 충족되면 또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1년의 자기 학대 과정인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게 루즈하기만 한 제 삶의 자극제처럼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요요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도가 정말로 심하다고 느낍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남자친구가 있고 잘 보일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지 한 번 빼고 나면 잘 유지하며 조금 찌더라도 저처럼 한 달에 6kg씩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10년째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몸과 마음을 다 지치게 합니다. 사실 이전에 박사님께서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일련의 상담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이어트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이지 내담자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 본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게 진짜 문제라고 해주셨던 것 같은데 솔직히 어렴풋이 느낌은 오지만 저도 명확하게 제 문제를 규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저를 사랑하라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랬지만 모든 게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집니다. 한 가지를 마음먹고 시작해도 단 한 번도 한 달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두렵습니다. 친구랑 여행을 가고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이런 지극히 평범한 삶의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도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회가 와도 피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결국 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재미없는 사람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또다시 관계의 단절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저는 20대를 이렇게 보냈고 이대로라면 30대도 이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무나 만나서 대충 결혼해서 사는 흉내만 내면서 살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좀 재미는 없지만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 삶에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제 삶에 대한 애착도, 저만의 취향도, 아름다움도, 얘기거리도 없습니다. 저는 뭐가 문제일까요? 제 삶을 가로막고 있는 뭔지 모르지만 뭔가 답답한 이 장막 같은 것도 없애고 싶고 더 이상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박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쓰다 보니 두서없는 글이 되었지만 제 글을 읽고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문제는 뭔가요? 네. 박사님, 이분의 네. 문제는 대체 뭘까요? 이분의 문제는 대체 뭘까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뭔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렇게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면 네. 솔직히 어렴풋이 느낌 오지만 네. 더 명확하게는 모르겠다고 이분이. 그렇죠. 이분은 자기 문제를 더 명확히 알고 싶을까요? 알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신 거 아닌가요? 알고 싶어서 사연을 보낸 걸까요? 아니면 저 알고 싶지 않아요 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사연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저희 모든 문제는 다이어트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걸 다시 확인받고 싶어서 보낸 거 아닐까요? 근데 이분이 사연에서 다이어트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이지 내 남자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건 이미.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본인이 알고 있어서 쓰신 거 아닌가요?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러면 이분이 다이어트에 계속 매달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거 말고 매달릴 게 없으니까요. 자기가 매달리는 거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이어트 말고는 다른 할 게 없다는 건가요? 네. 지금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한테. 자기는 제 삶에 대한 애착도 저만의 취향도 아름다움도 애기거리도 없습니다라고 사연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 그게 이분이 프로파일에서 컬처가 빵인 게 거기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컬처가 빵인 거는 자기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정이나 이런 게 없고 또 그게 뭔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거나 또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 빵 그거하고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분이 자기 문제를 제대로 알고 직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이분은 자기 문제를 알고 싶어 하나요? 라는 질문부터 먼저 던져보세요, 한번.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알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머리로는 안다고 하는데 머리로는 뭘까요? 머리로 이분이 알고 있는 자기 문제는 뭘까요? 다이어트는 표면적이지 내 진짜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게 진짜 문제다. 자, 그러면서 스스로는 자기 모든 문제는 뭐라고 지금 본인 스스로 굳게 믿고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다이어트가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그 문제만 해결되기만 하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라는 게 어떤 때인데요? 본인이 그러니까 자신의 진짜 문제를 직면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왜요? 그래도 이분은 뭔가 모르지만 이 답답한 장막 같은 걸 없애고 싶고 그렇죠. 답답함을 끊임없이 느끼고 계시는데 그렇죠. 답답한 장막 같은 거를 없애고 싶고 본인은 직장생활, 대인관계, 삶에 대한 생각, 뭔가를 하고 싶은 에너지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아요. 이분은 지금 마음의 문제를 모두 몸의 문제로 돌리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또 스스로 자기만의 그런 패턴을 찾은 거를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관찰하고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이구,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담자분이 들으면 가슴이 아프겠네요. 이분이 참 재밌는 게 폭식과 절식의 반복이 10년째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패턴들이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분한테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너 왜 사니? 라는 질문을 하면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게요. 저도 죽지 못해 살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왜 사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분이 지금.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또 절식을 한다, 그러다가 폭식을 한다. 이것만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이유,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뚜렷한 이유가 되니까 그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삶의 유일한 이유니까 박사님이 이분이 이걸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군요. 그렇죠. 윤양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혹시 그러잖아요. 내가 네 때문에 산다, 이 인간아. 뭐 이럴 때, 그렇구나. 내가 지금 우리 엄마를 살리게 만드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엄마는 내만 보면 저렇게 나한테 야단을 치고 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종의 그냥 가느다란 동아줄을 붙잡고 계신 거네요. 가느다란 동아줄요? 이분한테 그게 가느다란 동아줄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는 아주 훌륭한 송곳인지 그거는 이분한테 물어봐야 되죠. 이분 사연을 보면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분에게서의 다이어트 문제는. 자기 학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를 학대하는 아주 훌륭한 송곳이에요. 그럴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말은 당신을 사랑하세요라고 하는데 이분은 저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어디를 봐서 제가 사랑받을 구석이 있나요? 근데 저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이분은. 그렇죠. 윤양은 본인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 있어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이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오른쪽에서 사랑해야 되나요? 왼쪽에서 사랑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이분이 자기 성향에 맞는 다이어트법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도 자기 성향에 맞춰. 그렇죠.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답과 같은 자기를 사랑하는 법, 정답과 같은 자기한테만 딱 맞는 다이어트법. 사실은 이분이 다이어트 소위 말해서 폭식과 절식을 10년 동안 반복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스스로 다이어트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 그 마음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거 자체가 본인한테는 상당히 마치 중요한 의미 있는 뭔가 대단한 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거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한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10kg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거든요. 기껏해봤자 2, 3kg 빠지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제. 그래놓고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너무 학대하고 괴롭히면 안 돼. 이러니까 그래 그동안 내가 참았던 거 빵도 먹고 밥도 먹고 막 먹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래 너는 결국 한 달밖에 못했잖아. 2달, 3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또다시 질책하고 학대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폭식을 하는 상황까지 이제 가는 거죠. 이분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일상에 자기 생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렇죠. 어이구 윤양 이렇게 똑똑한 윤양이로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예요? 네. 일종의 자기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분은 다이어트, 폭식, 절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이어트 같은 그 일을 그냥 아침에 비교적 규칙적으로 자기 생활을 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자기가 하루에서 오늘 하루도 내가 참 뿌듯하게 잘 지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칭찬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엄청나고 대단한 뭔가를 해야지만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그 일상생활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 심리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저 삶에 대한 애착도 저만의 취향도 아름다움도 애기거리도 없습니다. 오늘 뭐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늘 너 뭔가 너 나름대로 즐긴 게 있잖아? 없어요. 그러면 커피도 안 마셨니? 마셨어요. 무슨 커피예요? 스타벅스에서 헤이즐넛 플레이버의 뭐를 마셨는데 그건 네 취향 아니니? 누구나 다 마시잖아요. 도구나 카우나 다 마시는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항상 자기 어제 그날이나 오늘 내가 살한 거나 아무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제는 날씨가 어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오늘은 날씨가 어떠니?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안 보여요. 혼자만 안개가 꼈지. 내가 보려고 하지 않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면 그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첫걸음이겠네요. 어이구 훌륭하네요. 이거는 이양 말이 아니죠? 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댓글에서 올라오신 훌륭한 그렇죠. 댓글 감사합니다. 그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본다는 게 뭔가 something special, 엄청 특별하고 남달라야 되고 하는데 로맨 매뉴얼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디얼 입장에서 보면 웃기지도 않죠. 예, 이제 이랬을 때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본다라는 것 자체는 자기를 사실은 거울에 비친 화면에 비친 저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는 어떤 느낌일까요? 생긴 거 진짜 희한하다. 얼굴은 왜 저렇게 시커머해? 무슨 표백질이라 좀 바르고 놓으지. 이런 소리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이 방송 못해요. 있는 그대로. 써니 캘리포니아 지금 뒷배경을 했는데 얼굴이 이렇게 좀 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 배경을 스튜디오를 옮겼겠어요? 뭔가 좀 있어 보이려면 이렇게 서로 맞춰줘. 저한테 잘 맞는 거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를 환경에 딱 맞추게 되는 이런 걸 발휘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마음 같았으는 이 양복을 벗어 던지고 수영복으로 그렇게 되면 이 완전히 누드로 나을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아래는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이상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걸 못하는 게 지금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 서핑 보드를
이 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채팅방에서 아주 반대 의견이 너무 무슨 반대 의견요? 수영복 반대인 것 아, 같아요. 수영복 반대. 아, 저도 19금, 반대예요. 19금이래. 저도 반대예요, 사실. 네. 그건 그렇고. 자, 이분 사연에 대해서 제가 누구한테 조언을 해주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해주는 걸 조언이라고 받아들일 때 이분은 저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마음이겠어요. 그래요. 500원짜리 조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니 한번 이야기해봐라. 내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부합을 하면 내가 뭐 조금 받아들인 척하고 어차피 너가 뭐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당신은 팩폭이나 하거나 독설이나 할 테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말은 하는데 이분은 앞으로도 10년 또 이렇게 살 거거든요. 안 돼요. 뭘 안 돼요. 본인이 지금 원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이분이 자기는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인생에서 자기가 마지막 일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바로 진짜 본인이 더 이상 다이어트나 이 폭식, 요요 이런 거에 시달리지 않는 분들은 제가 다 해봤는데요, 박사님. 더 이상 이루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저 말대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거 이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일어나자마자 허겁지겁 정신없이 직장 가요. 그럴 때 대개는 직장에 도착하면 허겁지겁 도착할 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뭐 택시 타려고 갔든지 뭐 그러면 밤에 몇 시에 주무셨어요 하면 보통 12시 거의 다 돼서 자거나 그렇게 돼요. 그럴 때 자기 하루 생활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세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게 아니라 이분이 하루의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1시간 단위로 자기가 이 하는 행동이 보통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돼 있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이 직장에 가는 시간에 적어도 1시간 정도 걸어서 간다라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럼 직장에 출근할 때는 완전히 옷을 어떻게 했냐면 운동복으로 탁 갈아입고 가가지고 직장 근처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피트니스 센터든 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데서 제대로 근무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차를 몰고 가시는 분들은 차에 아예 본인이 옷을 갈아입을 거를 준비해서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딱 하고 그 대신에 뭐 생활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직장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본인이 특별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기 생활을 규칙적이고 아주 정해져 있는 나름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놀랍게도 특별히 다이어트를 안 해도 그리고 먹는 거 본인이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미니멈하게 자기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나 먹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 감정을 연결시키거나 그런 상황을 자체를 아예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는 그냥 필요한 것만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분이 사실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훨씬 자세하게 제가 알아본 다음에 가장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6개월만 딱 유지하면요. 이분 몸무게가 최소한 5kg가 저절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일상생활 관리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냥 살면 사는 거고 자면 자는 거고. 그렇죠. 그게 보통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시험 보기 위해서 벼락치기 공부하는 게 공부를 잘해요. 항상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이 공부 계획에 따라서 자기가 해나갈 때 공부를 잘해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잘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알겠죠. 이 다이어트 문제도 똑같아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뻔한 지금 상담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핵심적인.
그런데 로맨 매뉴얼 분은 이거를 본인이 지금 현재 어떨 때 본인이 불안한 마음을 보이고 또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를 충분히 본인이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 다이어트를 하든 아니면 본인의 신체 관리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본인의 마음이 충분히 표현되고 수용되고 그것이 인정받는 상담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진짜 이 로맨 매뉴얼 성향의 분들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시간도 보통은 로맨 매뉴얼 분들이 자기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대개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를 해요. 채팅창에 규칙적인 게 다이어트에도 적용이 된다니 정도가 왕도라고. 네. 그럼 이런 규칙적인 게 다이어트에도 적용이 된다는 게 다른 성향의 분들께도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걸까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자기 삶을 구속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모든 시간을 하루 뭐 24시간에서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걸 하지 말고 그중에서 특징적인 거 한두 개만 딱 규칙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오픈하게 하는 거 그런 거는 각 성향의 사람들에 따라서 베리에이션을 둘 수는 있겠죠. 예. 만약 규칙을 정했다가 좀 무너지게 되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본인이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다시 세워서 다시 하면 되죠.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